사회 첫 장면을 보고 아, 결국 성유한이 범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쭉 보다가 후반부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고문치에게 전화한 진범의 목소리 때문이었죠. 이상했어요. 무대와 전시를 좋아하는 진범의 성향과 시끄러운 것을 딱 싫어하는 성유한의 성향이 워낙 맞지 않아서죠. 뒤돌아 생각해보면 데니얼을 해쳤을 때 성유한이 이 연속된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대관람차에서 데니얼을 해친 성유한은 그걸 돌에 묶어 강에 빠뜨리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명백한 반감을 표하는 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벌어진 마지막 사건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성유한은 달랐습니다. 데니얼의 시체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강으로 이동해 물에 가라앉혀 버렸습니다. 이래저래 의심이 가지 않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 차이점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회까지 본 시점에서 간단한 감상과 짧은 뇌피소설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보여줬던 정바름의 모습이 정말 그동안 감춰왔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 드라마는 앞으로도 계속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정바름과 성유한, 드라마는 우선 이 두 캐릭터가 과거 괴물의 유전자를 타고난 인물들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죠. 실제로 명확한 증거는 이리저리 피하고 있어서 또 다른 반전을 기대하게 하지만 큰 반전 없이 이 두 사람이 과거 괴물의 유전자로 판명난 아기들이라고 하더라도 99%대 1%라는 마지막 확률의 장난이 남아있습니다. 정바름과 성유한 안에 들어있는 건 괴물일까요? 아니면 천재일까요? 하나는 괴물, 하나는 천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괴물이거나 둘 다 천재일 수도 있겠죠. 이런 여지를 열어두고 생각하는 즐거움을 계속 보여줄 것 같은데요. 사실 마지막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사회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모두 엉망이 돼버리긴 했는데 내심 바라기는 정바름의 정체가 괴물이라면 더욱 흥미진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걸 쉽게 보여주진 않겠죠. 하지만 가장 먼저 남길 짧은 내피소설은 정바름은 괴물이 아니고 마지막에 보여줬던 건 여러분들과 진짜 범인을 낳기 위한 준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무치는 범인이 피해자들을 해쳤던 기준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그리고 방송에서 정답을 찾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범인에게 아이가 무사한지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여기서 진짜 범인에게서 연락이 오도록 하기 위해 정바름에게 따로 지시를 내려놓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하나씩 설명하지 않아도 현재 범인의 성향은 자신감에 가득 차 한껏 과시욕이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무치는 정바름에게 아이가 실종될 때의 인상착의와 똑같이 꾸민 대역을 구해서 마치 정바름이 범인인 것처럼 고무치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바름에게 연락이 오면 고무치는 정바름이 범인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여기서 진범이 그 방송을 보고 감히 자기를 사칭하는 것이냐며 노발대발해서 흥분한 상태로 전화를 해올 가능성을 노린 거죠. 흥분한 상태로 연락을 하는 바람에 먼저 나서서 실수를 해주면 완전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에게 고무치가 먼저 진짜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식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끔 유도하는 함정을 계획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도 생각나는 대로 이승기가 괴물이 아닐 수 있는 짧은 뇌피소설을 이야기해봤는데 그래도 저는 이승기가 괴물이었으면 더 재미있어질 것 같네요. 또 뵙죠.